아름다운, 좋은 말은 어떤 말이냐? 아름답고 정확하고 쉬운 말입니다. 쉽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40년 동안 한국어를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요즘도 글을 하루에 저 사이트에 많을 때는 한 대여섯 건도 올리고 최소한 한 건씩 올리니까 하루에 평균 제가 글을 쓰는 양이 한 A4 용지로 한 대여섯 장 또 10장 뭐 이렇게 됩니다. 어디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기사 문장으로는 글을 제일 많이 씁니다. 제가 그동안에 글 썼던 것을 그냥 계산을 해봤는데 200자 원고지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한 30만 장 되지 않을까. 조선 왕조실록 한 2배는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가지고 제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우리가 한국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이 없으면 저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만들어준 세종대왕 그리고 그 앞에 한자를 수입을 해가지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이 유럽에서 보면은 유럽에 나라가 많아요. 유럽이 더 넓지 않는데 유럽 통틀어도 그 중국이 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라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49개 나라가 있습니다. 49개 나라가 무슨 말을 쓰느냐 제가 통일을 한번 해봤어요. 49개 나라 중에 40개 나라는 다 자기 나라 말이 있어요. 자기 나라 말이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인구가 200만 밖에 안 되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 다 자기 나라 말이 있습니다. 스위스 같으면 자기 나라 말은 없고, 그 주변 나라 말, 프랑스 말, 이탈리아, 독일 말을 쓰고 있죠. 독일을 쓰는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제일 많습니다. 뭐 안도라 이런 거는 인구가 작으니까 어떤 주변 나라 말을 쓰고 있지만 적어도 독립한 나라는 다 자기 나라 말이 있습니다. 즉 휘테가 이야기했던 대로 독일 민족은 독일을 사는 사람이다. 즉 자기 나라 말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국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국어는 조국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는 조국이다. 자기 나라 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게 되고 그 사람들끼리 나라를 운영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된다. 요래서 이 말이 있으면 국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정시 개명을 해가지고 우리 성씨를 바꾼다든지 우리 말을 못 쓰게 한 거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파괴해가지고 결국 한민족을 없애려고 합니다. 일제시대 제일 나쁜 짓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말을 없애려고 하는 것. 또 우리 이름과 말을 빼앗아 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정체성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자기 이름입니다. 우선. 그리고 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그러면 좋은 글은 어떤 것이 좋은 글이냐 하면은 의외로 간단해요. 제가 수석 기자 교육을 받을 때 맨 처음 우리 선배 기자 계신 분이 와서 문장론을 딱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평생 저의 이 원칙이 됐습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분이 좋은 글은 뭐냐? 짧아야 된다. 문장이 짧아야 된다. 쉬워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이다. 짧아야 된다. 쉬워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명문을 쓰려고 하지 마라. 요 세 가지 기준을 써요. 그리고 하나 붙이면 빨리 써야 된다. 빨리 써야 된다. 그거는 이제 제4의 조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장은 짧게 써야 됩니다. 짧게. 짧게 쓰면은 반드시 스피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짧게 쓰기 시작하면은 글 쓰는 사람이 머리에 정리가 됩니다. 근데 본문을 쓰고 그러나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문장은 길어지고 글 쓰는 사람은 내가 뭘 쓰는지 정리도 안 되고 이렇게 헤매게 됩니다. 문장은 짧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시작이죠. 그 다음에 쉽게 써야 됩니다. 쉽게
쉽게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취재를 잘해야 됩니다. 쉽게 쓰려면은 어떤 자기 글을 쓰려고 하는 그 소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쓰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 쉽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이건 어휘력의 문제입니다. 어떤 표현을 어떤 단어로서 표현할 거냐. 중견간부, 중진간부 뜻이 다릅니다. 중견, 중진을 어떻게 욕심, 욕망 요걸 적재적소에 어떻게 쓸 것이냐. 고민한다, 고뇌한다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차이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많이가 얼마냐? 100만 명이냐? 아니면 1명이냐? 이것도 숫자로서 표현해야 된다. 약 1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다. 아니, 그 많은 게 뭐냐? 그럼 퍼센테이지로 한다. 30%가 지지한다. 과반수가 지지한다. 대부분이 지지한다. 거의 다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많다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주 섬세하게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게 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특히 숫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숫자에. 통계를 지리하게 나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재적소에 숫자를 쓰면 정확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쉽게, 정확하게. 그렇게 쓰면 또 어떻게 되냐? 빨리 쓰게 돼 있어요. 빨리 쓰게 돼 있어요. 짧고, 쉽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짧게 쓰려면 쓸데없는 군사를 빼야 됩니다. 저는 문장 쓸 때 한편, 그러나, 그런데 하는 이 앞에 갖다 붙이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거 쓰지 않아도 문장이 이어지면 그런만 유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 반면에 그런데 이런 거 쓰면은 걸립니다. 걸립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는 다 빼버려도 문장은 명사와 동사로서 충분히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게 뼈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게 형용사 부사인데 이런 것을 최소화한다. 저는 쓰지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최소화한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를 표현한다. 그 다음에 모든 언어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이 있다는 것은 뭐냐? 글이 읽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 쓴 글은 읽다가 보면 중간에 턱턱 걸려요. 이런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리듬 감각이 있습니다. 거의 3, 4인지 3, 4, 4, 5인지는 모르겠지만 묘한 우리만이 알고 있는 언어 감각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맞추면은 읽기가 쉽습니다. 리듬에 맞추는 리듬감이 있는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복되는 말을 피해야 됩니다. 똑같은 표현이라도 앞 문장에서 뭐 밝혀졌다 이렇게 하면 뒷문장에서는 드러났다 이렇게 돼야지. 밝혀졌다 두 번째 문장에도 밝혀졌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따분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라도 그 단어를 달리 해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장임을 느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는 사람들은 똑같은 문장을 읽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똑같은 표현, 중복 표현을 줄여야 됩니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문장력만은 안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쓰는 글에 대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근데 내가 골프에 대해서 쓴다면 뭐 골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저같이 골프에 모면인 사람이 골프에 대해서 쓰면은 무슨 용어부터가 엉터리가 나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야구와 권투를 좋아하니까 야구와 권투에 대해서는 제가 글을 쓸 때 아주 쉬워요. 그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도 저는 잘 아니까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잘 소화를 해가지고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취재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료를 열심히 수집해가지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장은 머릿속에서 나온 것은 뭐 창작은 가능합니다. 시를 쓴다고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감동만 가지고 시를 쓸 수 있지만 보통 쓰는 기사 문장이라는 것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취재라고 합니다. 취재를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문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재를 하면서 어떤 사물의 핵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적재적소의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글은 발로 쓰여진다 하는 말이 그 뜻이죠. 발로 써서 자료를 많이 가져다 놔야 거기서 근사한 요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